다시 방부등식과 미분은 똑같아. 개념 자체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완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y는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대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렇게 돼가지고 뭐 y는 gx라는 함수가 또 하나 있었나 보지 뭐 이렇게 있대.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함수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얘는 만나는 교점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라고 하는 이 함수의 교점에 대한 생각을 할 건데 정확하게는 교점의 x 좌표만 생각을 해볼래요. 오케이? 교점의 x 좌표라는 건 뭐야? 이렇게 되는 요 점과 이렇게 되는 요 점과 이렇게 되는 요 점이잖아, 그지? 그럼 그 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그 점의 x 좌표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이렇게 한다면 저기 알파, 베타, 감마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얘랑 완전 똑같은 개념이 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fx는 gx, 그러니까 얘랑 얘에서 y를 소거한 형태의 방정식 있지. 이건 함수에 대한 생각이고 방정식. 그 중에서 얘를 이렇게 넘겨 생각한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뭐가 됩니다? 얘의 실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의 뭐가 됩니다? 실근이 됩니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나만 더 추가해봐. 그냥 여기서 이제 교점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뭘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실근의 허근은 빼고, 그지? 허수는 아니야. 만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허수는 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실근의 뭐가 됩니다?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교점의 개수는 얘랑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됩니다. 이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이 방정식과 미분 거예요. 방정식과 미분 관련해서 개념은 그냥 이게 다예요. 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 뭘 했었냐면 봐봐. 어떤 3차 방정식을 내가 풀고 싶었나 봐. 근데 그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궁금했대. 그럼 나는 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랑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실제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대신 세준다면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할 거거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뭐였어? 그냥 y는 뭐 ax의 뭐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하는 뭐 3차 함수가 있었는데 이 3차 함수에 뭘 그려주세요? 그래프 그려주세요. 이런 거 우리 했었잖아, 그지? 어떻게 했었어? 증가함표 작성하고요. 그다음 뭐 증가 상태, 감소 상태 판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합니다. 그게 방정식과 미분 파트에서 하고 싶은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쉽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잘하면 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막 움직여가면서 생각하면 돼.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기본 정석에 나와 있는 얘가 사실상 얘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배우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랑 x축은 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0이라는 상수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얘의 만나는 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얘와 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나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나 실근의 개수가 서로 같아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봐봐. 근을 판별해 주세요. 봐봐. 우리 판별식이라고 배웠던 거 있지? 판별식 D라고 배웠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배웠던 거는 2차 함수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에 뭘 판단하는 거였어? 근을 판단하는 거였는데, 그치? 근을 판별하는 거였는데 정확하게 판별하고 싶은 대상은 실근의 개수였어요. 기억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입니다. 판별식 D가 0이었으면 실근이 하나 있습니다. 중근을 받네요. 그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근을 판별해 주세요. 근을 판별해 주세요. 라는 이 이야기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오케이? 근을 판별해 주세요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지? 그래서
실제로 가보자. 2차 방정식이었으면 내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되게 엄청난 공식, 되게 편한 저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계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치? 근데 제가 3차 방정식의 근에 판별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준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직접 판단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으면 저 근을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는 y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얘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미분해봐야겠네요. 미분해봤더니 얘는 6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6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x 플러스 2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F'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그치? 그럼 얘 여기서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될 테니까. 됐어요?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fx의 그래프는 대충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1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뭐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다.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직접 구해봅니다.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6 플러스 이게 다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는 거죠. 아 이거 다 계산하면 16이야? 계산 생략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 여기 얘가 지금 16 나왔대.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가 1 넣어보자. 1 넣어보면 뭐 나와요?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1 나오네.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 X축과의 교점을 봤더니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 실근은 몇 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만약에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플러스 20 이렇게 한번 해봐. 오케이?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된 걸 거 아니야? 맞아? 더 높아져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여기 양수고 여기는 얘가 양수니까 여기는 얘 양수고 얘가 양수니까 얘는 x축과 어디서만 만나? 여기서만 만난다는 거죠. 여기서만 만나니까 실근 몇 개 있습니다? 1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2개에서 만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1개에서 만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만나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방정식으로 따지면 얘는 실근 2개, 얘는 중근, 얘는 허근이 되는 거지. X축과 이렇게 안 만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뭐가 생겨요? 허근이 생겨요. 맞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얘를 만나는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실근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X축과 안 만나고 채 못 만나고 올라갔어.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허근이 생깁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2개, 허근 2개. 요 허근 2개 생겼었지? 그리고 허근 2개.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는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돼요? 그냥 얘 그래프만 잘 그려가지고 X축과의 교점의 개수만 잘 판단해주면 얘 실근과 허근 근의 종류와 개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너희들 연습 삼아서 이거 2번이랑 3번이랑 4번 직접 그래프 그려가면서 판별해 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돼 있는 이거 중근 갖는다 그러잖아. 그지? 스접할 때 중근 갖는다. 뚫접할 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면 얘는 3중근 갖는다 그래. 실근 하나 3중근 갖습니다. 4번만 같이 해볼게 얘들아. 봐.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를 봐야지. 그럼 요걸 미분하면 뭐가 돼?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된다. 그치? 얘가 0이 되는 x값 찾아봤어. 그렇지. 4x를 묶었더니 x제곱 빼기 1이니까 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1, 0, 1 이렇게 되지. 그게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이게 지금 f'x거든. 여기 음수, 양수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서 극값 가지니까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요? f 마이너스 1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f1을 받더니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봐봐. 마이너스 1을 찍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왔대.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왔대. 이렇게.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야. 요점과 요점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 상황을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치? 감소하다 기울기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0에서 증가하다 기울기 0이 됐고요. 감소하다 0이 됐고요. 다시 증가하다 2가 됐어요.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 실근 하나, 여기서 허분 2개. 됐죠? 실근 하나, 허분 2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이런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두 가지로 풀어줄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좀 전에 배웠던 개념 그대로에서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는 3차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을 새롭게 또 알려줄 거거든. 두 개 방법 보자. 그럼 첫 번째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어요. 이중근 하나랑 다른 실근 하나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 실근과 두 혹은 갖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만 좀 분석을 해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를 봤더니 A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 그래프를 지금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저기는 저 A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넘겨볼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 방정식은 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얘는 y는 a라고 하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라고 하는 이 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얘의 근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얘랑 얘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 a를 넘겨서 마이너스 a라고 해놓고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나중에 여기는 얘를 위아래로 움직일 거거든? 그럼 그때 좀 곤란해져. 귀찮아져.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a
변수, 미지수 이렇게 있는 거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넘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오케이? 됐어? 그럼 한번 해보자.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fx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예요. 그러면은 f'x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일 거야. 그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그럼 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된 거니까 얘도 지금 여기서 극값 받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러면 f에다가 뭘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그죠? 그 다음에 f1 넣어보자. 얼마? 2네요. 그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다 이렇게 그려봤더니 얘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1 넣으면 2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는 상황. 그 다음에 딱 봐도 그냥 0 넣으면 0 나오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하나 찍어줘. 됐죠? 그래프 전체로 그려보고. 그럼 봐봐. 마이너스 1과 작은 쪽에서는 음수였으니까 얘는 여기서 감소하고 있었어요. 기울기 0 됐습니다. 그지? 그다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었어요. 증가하다 기울기 0 됐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음수니까 다시 한번 감소하네요. 여기는 얘가 fx의 그래프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만.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뭘 그리고 싶은 거냐면 y는 a라는 직선을 그리고 싶은 거야. 얘 상수함수잖아. 그지? 상수함수라서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a가 2보다 큰 쪽에 있었어. 그럼 어때? 실근 몇 개? 교점 몇 개? 한 개.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그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2에 딱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는 어때요? 중근이랑 실근 하나. 그지? 중근이랑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그러면 세 개의 실근. 맞아요? 여기서 다시 두 개의 실근. 여기서 한 개의 실근. 이렇게 되겠다. 판단되죠? 그럼 여기서 1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 답은 뭐예요, 그럼? 요거와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뭐거나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가 2였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개씩 이렇게 이거나 아니면 이거지 뭐.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버릴게요. 됐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여기 있는 얘.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 A를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겠지. 만약에 얘를 넘겨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A랑 얘의 그래프를 가지고 따져주게 되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마이너스 A의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붙을 거예요. 계산이 귀찮으니까 애시당초 그냥 저쪽 한쪽을 그냥 A로 맞춰주고 나머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다. 이게 첫 번째 문.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아? 오케이. 이거 정리하고 다음 두 번째 풀고. 두 번째 풀이는 다음 문제 가지고 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다음 봐봐. 얘는 지금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그냥 근을 판별해 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냐, 허근이 몇 개냐 이것만 판단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근과 음근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될 뭐 A의 범위, M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상 완전 똑같아. 한번 봐봐. 얘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M이니까 얘를 넘겨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라는 애랑 y는 m이라고 하는 애랑 얘랑 얘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위아래를 또 움직여가면서 근의 조류를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그럼 봐봐. 해보자 또. 요거 미분해볼게요. f'x 구해봤더니 이걸 fx라고 한 거지.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3으로 묶어봤더니 x 마이너스 3에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fx, f'x는 마이너스 1과 3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f'x 그렇죠? 그러면 f 마이너스 1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f3 구해야 되잖아. f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세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니? 5네요. 여기다가 3 넣어주세요. 3, 마이너스 27 됐어요? 그럼 fx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요. 얘도 여전히 지금 y 절편이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 점은 무조건 지납니다. 이렇게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5가 나온대요. 오늘 이쯤에 찍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7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봐.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이렇게 딱 그렸을 때 그럼 만나는 교점 몇 개? 3개. 근데 얘는 양근 몇 개, 음근 몇 개? 근이라고 하는 건 x 값이지. 맞아? 그 만나는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여기는 요 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요게 근이란 말이야. 요것들이 지금 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양근 2개, 음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 말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양근 하나에다가 허근 2개.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음의 중근과 양의 실근 하나. 됐어요? 얘가 여기에 있었으면 음근 2개, 양근 하나. 그치?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0이라는 근이랑 음근 하나, 양근 하나. 그죠? 얘가 더 내려갔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음근 하나, 양근 2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이렇게 돼 있으면 양의 중근과 음의 실근 하나. 넘어갔어.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음근 하나랑 허근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허근은 양수음수 없으니까 그냥 허근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이라고 했으니까 딱 지금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저 m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첫 번째 1번 문제 다음 뭐가 됩니다. m이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싶고요.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2번 문제는 뭐가 돼요, 그럼? 하나의 양근과 두 허근이래. 하나의 양근과 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m 값이 5보다 컸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3번 어때? 하나의 음근과 양의 이중근. 그럼 이건이 두 번째 거 요거지. 그죠? 요게 양의 이중근, 음근 하나. 그러니까 이때는 m 값이 마이너스 27이면 딱 좋겠네요. 이렇게 좀 간단하죠? 이렇게 푸는 게 방구등식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다야. 이게 쉽지.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땡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조금 하나의 개념만 추가시켜주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9-1. 이런 승부.
유제로 하자. 유제 9-1번 보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3차, 자, 2차 방정식을 그들 판별하는 방법이 딱 판별식이라는 되게 획기적인 도구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되는데 3차 방정식은 매번 그런 그래프 그리기 너무 귀찮잖아. 맞아요? 매번 그리기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작업을 잠깐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뭐냐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는, 그러니까 봐봐, 3차 함수 그래프 기형은 요렇게 생긴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3개 있지. 그럼 봐봐, 첫 번째 거는 여기 있는 이 값에 따라서, 얘 값에 따라서 하나 만나요, 2개 만나요, 3개 만나요, 2개 만나요, 하나 만나요, 이렇게 되지만 요 2개의 그래프는 다 하나씩만 만나요, 하나씩만 만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무조건 하나의 실근만 가져요 라고 말하면 돼. 오케이? 무조건. 됐죠? 근데 극값이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x축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었으면 하나의 실근과 2허근을 가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한 거야? 여기는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랑 얘의 부호가 지금은 어때? 서로 양수 같지? 그랬을 때 양수 서로 같았으면, 얘의 부호가 서로 같았으면은 얘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맞아. 그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얘 음수 서로 같았으니까, 극대값 극소값 부호가 서로 같았으니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얘 양수, 얘 음수 되니까 얘는 극값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다르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지. 그럼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극값이 0이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중근과 한 허근, 한 실근 이렇게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이렇게 돼 있어도 하나는 0인 거잖아.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 봐봐. f'x가 0이 되는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는 극대값이 될 거고 둘 중에 하나는 극소값을 갖는 그 x값이 될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면 f알파라는 애랑 f베타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극대, 얘가 극대일 수도 있고 얘가 극대일 수도 있고 얘가 극소일 수도 있고 얘가 극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씩 나눠서 가졌겠지. 맞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해보자. 곱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는 두 개, 얘와 얘의 부호의 차이를 보겠다는 거거든.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컸대요. 오케이? 그렇다면 부호가 서로 같았대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몇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한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0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극대가 0이든 극소가 0이든 이렇게 되든 얘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맞아요?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이렇게.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얘가 0보다 작았어요. 얘랑 얘 부호가 서로 달랐어요.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겠군요. 이렇게 돼서 얘 판별식 대신에 3차 방정식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봐봐. 그럼 봐봐. 요 문제에서 얘가 하나의 실근과 2허근을 가지도록 실수 K값을 구해주세요. 이번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먼저 판단하는 거야. 얘가 하나의 실근을 갖고 싶은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겠지. 결론을 내보자.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극대랑 극소,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극대랑 극소가 부호가 같아야 되는구나. 곱해서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럼 f'x를 먼저 해보자. 얘는 뭐가 돼요?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3으로 묶어봤더니 x 뭐가 돼요? 3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을 어디서 가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에서 갔네. 그치? 그럼 이제 결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과 3 넣었을 때 함수값 두 개의 뭐가?
곱이 0보다 컸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요. 저기는 저 함수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플러스 kg 요거와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넣었대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그냥 k는 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고. 그럼 k에다가 k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이거니까 k가 4보다 크거나 k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답을 내버리는 거지. 그럼 그래프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그래프 그리는 거 안 좋아. 어떻게 문제겠니? 그럼 정리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1번 문제를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걸 안 보고 한번 풀어봐. 직접 생각해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형 풀이보다 처음에 풀었던 풀을 더 선호해요. 왜냐면은 식으로 풀면 잘 안 보여가지고. 안 나온 사람? 좋습니다. 자, 다음부터 한번 할게요. 그럼 이제 9번을 연습해봤으니까 다시 이제 이걸로 돌아와서 9-2번으로 돌아와서 은근 양근 얘기를 하려면 지금 좀 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그거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지? 은근 양근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실근의 개수만 판단할 때 좀 전에처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얘 빼고 나머지를 다 넘긴 얘 그래프를 그려주고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직접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요 2번 문제랑 3번 문제 지금 요거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다음 넘어갑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표현만 조금 달라. 이번엔 뭐 해달래? 얘랑 만나는 교점 가지고 뭔가 해달래. 그죠? 그럼 똑같아. 그럼 뭐 해보면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2x 더하기 a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내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거잖아. 그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문제가 얘였다면 우리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애시당초 문제가 얘였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얘를 넘겨서 생각했을 것 같아. 맞아요? 얘를 넘겨가지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a 이렇게 된 다음에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그러니까 y는 얘의 그래프랑 y는 얘의 그래프랑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내가 계산을 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 이 곡선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직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왠지 나는 이 곡선을 직접 그리고요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이랬으니까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봐봐, 결국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고요. 그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걔는 또 다시 한번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같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는 이거랑 얘의 교점의 개수랑 또 같다는 얘기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곡선이 바뀌잖아. 얘랑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 그거랑 여기 있는 이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얘랑 A 이렇게 돼 있는 얘랑 이렇게 이동하면서 교점의 개수 판단하는 거랑 결국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표현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는 방정식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 함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 함수의 그래프와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여기는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라고 개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잖아. 좀 전에 풀었던 거랑 그냥 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는 얘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서로 다른 세 점인지, 아니면 한 점 만나고 다른 한 점 접하는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직접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그지? 그냥 넘어가고 한 개념만 더 설명하고 잠깐 쉴게. 자, 얘도 지금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이제 미분 쪽 활용 첫 번째 얘기로 잠깐만 가볼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점에서 여기 있는 얘 두 개의 접선을 긋는데, 다시 얘를 이렇게 생겼다 쳐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점이라고 쳐보자. 오케이? 그랬을 때 접선 하나, 접선 두 개밖에 못 끊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 개까지 볼 수 있겠다. 두 개밖에 못 끊어. 그치? 그러면 우리 접선 얘기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접선 얘기에서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얘기가 뭐였어? 접점 주어져 있을 때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가 기울기 주어져 있는 직선에 대해서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였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였어. 그지? 그 세 가지의 방법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접점의 x 좌표만 알면 결국 끝납니다. 이거였어. 기억나니? 근데 접선 얘기하면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접점의 x 좌표. 접점의 x 좌표. 오케이?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점이었나? 어디 들어볼까? 여기에다 쳐보자. 오케이? 그럼 얘 몇 개 그을 수 있어? 한 개밖에 못 끝내, 그지? 한 개밖에 못 끝내.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 있었다고 쳐볼까? 요렇게 있었다고 쳐볼까? 그럼 얘가 요렇게 해서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겠다, 그지? 맞아? 그럼 접선이 두 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점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야? 두 개 생긴다는 얘기야. 다시 접선이 두 개 생겼다는 얘기는 접점이 두 개 생겼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두 개 이상이구나.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접점이 두 개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지. 맞아? 그럼 나는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어쨌든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 t 값이 몇 개 이상이고 싶은 거야? 두 개 이상이고 싶은 거지. 이게 되나요? 됐어요? 접점이 생기면 접선이 생길 테니까. 접점의 x좌표 하나 결정되면 접점이 결정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 여기 있는 이 t 값이 두 개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 됐죠?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 한번 봐봐. 일단은 내가 항상 문제 풀 때 여기 얘가 1,a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이 접점의 좌표는 t, t세제곱 마이너스 t였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접점의 x좌표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었잖아. 그지? 그래서 접점 x좌표에서 내가 접선을 직접 하나 그렸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돼요? 요거 미분해서 t는 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얘가 기울기지. 이렇게 y는 x 마이너스 t에다가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 지금 이게 지금 여기는 요 선이잖아. 근데 여기는 요 선이 여기는 요 점을 지나야 된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1 넣고 여기다가 a를 딱 넣어봤어. 그랬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나 봐봐. 얘는 a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싹 정리해봤더니 t 세제곱 3t제곱 마이너스 t니까 얘는 마이너스 3t 세제곱에다 얘가 돼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t제곱 보자. t제곱 얘랑 얘랑 3t제곱밖에 없죠. 플러스 3t제곱. 그 다음 t만 봐봐. t 플러스 t 플러스 t
마이너스 t 없네, 그지? 되나요? 요거 전개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다. 여기가 됐어? 근데 내가 봐봐, 지금부터 처음에 했던 얘기 다시 떠올려봐. 지금 접선이 2개 이상이고 싶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t 값이 2개 이상이고 싶어요 라는 뜻이랬어, 그지? 그래서 내가 막 결론을 그렇게 돼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런 결론을 얻었거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얘의 뭐가 실근이 2개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해석돼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여기다 t축 해가지고 얘의 그래프를 이렇게 막 그려주고 여기는 a를 또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얘가 2개 이상이 되게끔 a의 범위를 설정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어렵지 조금.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짬뽕돼서 얘는 좀 어려운 개념.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까지만 한번 정확하게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ft라고 해보자. ft를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이렇게 해줘. f't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t.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그 t값은 뭐가 돼요? 0 또는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t축 해가지고 얘가 0이랑 1 해가지고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있는 fx의 그래프는 일단 f0 구해봐야겠네. f0은 0이 되는 거지. f1 1르면 1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기가 0, 그러니까 1, 그래서 1,1과 0,0.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그래서 여기는 얘가 1이에요. 2개 이상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얘는 한 점,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2점, 그러니까 1까지는 되네. 쭉 내려가다가 여기 0까지는 된다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a 값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면 참 좋게 이렇게 됐어요? 좀 어렵지? 됐니? 오케이, 좋아요. 그 밑에 거 하나 풀어보고 하나가 2개는 요거 풀어보고 쉴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5번을 같이 해보자. 5번 같이 하고 6번을 또 이거 풀어봐요, 그럼. 오케이? 다시 풀어줄게. 자, 보자. 5번은 조금 다르네. 해볼게요. 자, 상황을 먼저 판단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여기 있는 얘에 오직 한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 3차 함수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요 점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점, 이쯤에 있었나봐. 요 점에서 이렇게 하나밖에 못 거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항상 이 접선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접점의 x좌표를 먼저 잡아요.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t, 뭐가 됩니다? t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2,0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이렇게 된 이 상황을 식으로 일단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합니다. 요거 미분해 봤더니 뭐가 돼요? 3t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네. 요게 기울기 y는 x-t에다가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a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라면 얘는 여기는 이 점을 지나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고 마이너스 2를 넣고요.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봤어. 그랬더니 뭐가 됩니다. 0은 정리해보자. 얘랑 얘 해서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해서 마이너스 6t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 해서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얘랑 해서 남아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방정식이 몇 개의 근을 갖고 싶어요? 한 개의 실근만 갖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만 이쪽으로 넘겨서 2로 약분해도 되겠다. 2로 약분해서 a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에다가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이고 싶어요? 한 개이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세팅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됐죠?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이제 방정식과 미분에 대한 개념 다 했어. 이제 부등식과 미분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되게 쉬워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게 쉽게 풀려. 봐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었나 봐. 근데 걔가 전부 다 0보다 크다임을 보여주고 싶대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는 이 점이 0보다 커요. 여기는 이 점이 0보다 커요. 이 점이 0보다 커요. 이 점이 0보다 커요. 이 점도 0보다 크고요. 여기는 이 점도 0보다 크고요. 다 0보다 커요를 일일이 다 보여주지는 않겠지. 맞아?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다 0보다 크다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 모든 점이 다 0보다 커요를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잖아. 뭐만 보여준대? 이 함수의 최소값만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끝난다. 그지? 맞아요? 그 최소값, 여기는 얘만 딱 구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얘가 0보다 작음을 보이고 싶대. 이번에 0보다 작음을 보이고 싶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이 0보다 작음 요거 하나만 딱 구해주면은 그럼 얘는 모든 함수가 0보다 작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돼 있는 f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g가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fx라고 하는 애가 gx보다 큼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내에서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나는 얘를 보여주기보다는 fx 빼기 gx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를 생각해봐. 오케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생각해서 이 함수의 뭐가? 최소값이, 얘의 최소값이 뭐보다?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끝난다. 이해돼요? 개념적으로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얘가 다 양수임을 보이긴 너무 귀찮단 말이야. 모든 점에서 얘가 다 큼을 보이긴 귀찮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빼가지고 그냥 빼서 얘가 0보다 큼을 보이면 되는 건데 이걸 내가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끝난단 말이지. 어렵지 않지? 그런 거예요. 근데 봐봐.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닫힌 구간이면 반드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할 거야. 닫힌 구간이면. 맞아? 연속인 상황에서 닫힌 구간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당연히 존재할 텐데
만약에 열린 구간이었어. 얘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얘가 0보다 큼을 보이고 싶어. 그죠? 여기는 이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 값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fx가 전부 다 0보다 크다를 보여주고 싶대. 만약에. 그죠? 이렇게 됐어? 얘를 보여주고 싶대.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최소값이 없지. 최소값이 없으니까 최소값에 가장 근접한 여기 있는 얘 한없이 가까이 가는 이 값을 대신해서 원래는 f 알파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왜냐면 구간 자체가 지금 구간 자체가 알파보다는 크고 지금 베타보다 작다 해서만 정의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f 알파 값을 내가 실제로 구할 수는 있을 테니 구해 본 다음에 걔가 0보다 크다를 대신 보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문제의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돼도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도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다 양수인 거잖아. 그죠? f 알파가 비록 0이었을지라도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양수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이런 거예요.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 어떤 부등식이 내가 항상 얘가 참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또 우리 예전에 수학2에서 부등식 증명할 때는 뭐 했어요? 뭐 산술기하 평균, 그 다음 또 뭐 했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증명했단 말이야. 근데 3차 이상에서는 그런 걸 쓸 수 없으니 내가 여기서 얘를 증명하고 싶대요. x의 제곱 4제곱 할까? x의 4제곱 플러스 뭐라고 할까? x의 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할까? a 여기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이걸 증명하고 싶대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뭘 먼저 구합니다. 최소값을 먼저 구합니다. 오케이?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에어컨 좀 다시 틀어주는 거죠. 녹화했지? 했다. 됐어요? 그냥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되게 간단해요. 닫힌 구간 AB에서 fx의 최소값이 양이면 이 구간의 부등식에서 이 구간에서 부등식 fx의 0보다 크다가 무조건 성립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얘의 최소값이 양이니까, 그지? 얘의 최소값이 양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였을 거야. 됐죠? 두 번째. 닫힌 구간 AB에서 얘의 최소값이 양이면 이 구간에서 부등식 얘랑 얘 이렇게 되는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 이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받아들여지니?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여기는 이 개념이 조금 어색해. 너희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좀 어색한데 봐봐, 되게 간단한 얘기야. 봐봐. A에서 무한대까지래. 그러니까 얘 지금 상황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냐면 A를 기준으로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증가함수래요. 그럼 얘는 무조건 증가하겠네. 그치? 증가할 거야. 근데 F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한댔으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은 무조건 얘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 FA가 양수겠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fx가 양수겠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다 양수일 거예요. 이게 되나요? 됐어요? 봐봐, 여기 잘 봐야 돼. 여긴 등호가 있지. 여긴 등호가 없지. 얘는 A 포함하지. 얘는 A 포함하지 않지. 지금 요 관계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이해해봐. 왜 여기서 갑자기 등호가 빠졌을까? 0일 수는 없을까? 생각해보세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냥 A보다 크거나 같아요 돼 있으니까 여기보다 크거나 같아요 돼 있는 상황에서 FA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증가한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아무리 내려와 봐야 여기 있는 얘는 0이었겠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값이 0이잖아. 근데 얘를 기준으로 얘는 증가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다음부터 가 있는 이 구간에서는 얘가 뭐니까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양수잖아. 그지? 0인 건 여기 있는 이 순간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는 fx는 모조리가 0보다 크군요.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저렇게 돼 있는 쟤를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봐봐. x는 2보다 크고 싶어요. 이 구간에서 여기 있는 얘가 무조건 성립함을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봐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0보다 큼을 나는 보여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잠깐 뭐라고 해볼 거냐면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봐봐.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봤어. 왜냐면 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고 싶었거든. 근데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봐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상황은 어디밖에 없어? x가 2보다 큰 순간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에서만 바라봤더니 얘는 무조건 다 뭐야? 양수네. 그죠? f 프라임 x가 무조건 뭐가 됐어요? 양수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럼 fx는 x는 2보다 큰 곳에서 뭐 했구나? 증가하고 있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되니? 증가하고 있었겠구나. 그러면 내가 2보다 큰 쪽에서 생각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f2만 한번 구해볼게요. f2만. 여기다 2를 한번 넣어봤더니 뭐가 돼? 8-6-2니까 0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여기가 2야. 근데 여기서 지금 0이었대.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됐든 얘가 뭐 꼬불꼬불 어떻게 되든 무조건 얘는 증가한다. 맞아? 증가한다.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에서 여기 있는 얘는 모조리 다 뭐였구나? 양수였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이해돼요? 좀 어렵지, 개념적으로. 이걸 잘 받아들이면 되게 쉬운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A였어. 여기는 얘가 B였어. 오케이?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모조리다. 양수임을 나는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상황을 판단해봤다. 첫 번째, f 프라임 x를 구해봤더니 이 구간에서 모조리다 양수였다. 오케이? 모조리다 양수였대.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나만 더 써주면 끝날까? 말이 어렵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양수 위에만 그래프를 그려주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이런 조건을 하나 발견했어. 오케이? 그럼 이 이야기는 뭐야? 다시 말하면 증가한다는 이야기지. 증가한다는 얘기. 그러면 두 번째,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다 양수이고 싶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왜냐면 얘는 요 구간에서 다 양수이고 싶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만 이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부터는 다 알아서 올라갈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FA만 딱 구해서 얘가 양수임을 보이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얘가 양수였으니 그 다음부터는 증가한다며. 그러니까 얘는 모조리다 0보다 크네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다시 이런 상황은 어떨까? 똑같이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A랑 B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똑같이 A랑 B 닫힌 구간을 생각해봤을 때 fx가 이번에는 마찬가지 0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어. 똑같이. 근데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f 프라임 x가 전부 다 이 구간에서 음수인 거를 발견했어. 오케이? 음수인 걸 발견했어. 또 여기 봤더니 얘는 감소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써줘야 되는데 그건 뭐가 될까? 그렇지. f, b가 양수였으면 좋겠군 이거지. 왜? 얘는 감소한댔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b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얘가 양수여야 감소해서 이쪽으로 도착해야지 얘는 이 구간에서 양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럼 봐봐. 여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열린 구간으로 요렇게 해서 열린 구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열린 구간으로 바꿔볼게. 나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됨을 보여주고 싶어요. 똑같아. 얘가 양수래. 증가했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다. 얘가 요 점에 딱 들어와도 되잖아. 그죠?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다 양수일 테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하나 딱 들어가도 상관없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 등호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여기에 등호 딱 이렇게 들어가고. 직접 너희가 이걸 다 외워서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되게 헷갈려. 그지? 너희가 직접 판단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판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접 조건을 써줄 수 있어야지 이 단원이 편해집니다. 몇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봐. 요번엔 이렇게 해봅시다. 똑같이 이렇게 A부터 B까지 그 닫힌 구간 A, B에서 이번엔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fx가 전부 다 0보다 작다를 보여주고 싶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다. 문제를 풀어봤더니 풀다 보니까 f'x가 여전히 양수임을 발견했어요. 이 구간에서 다 양수래 라는 이야기는 fx는 이 구간에서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지? 근데 나는 여기는 이렇게 됨을 보여주고 싶거든. 그럼 두 번째로 내가 판단해줘야 되는 개념이 뭘까요? 그렇지. FB가 뭐였으면 좋겠습니다.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야 얘가 증가 하다가 이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다 음수이고 싶은 거니까. 그지? 증가하다 결국 여기서 음수 값을 가져야 전체적으로 다 뭐였습니다? 0보다 작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넘어가자. 실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번엔 구간도 없네.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공식이 성립하도록 a 값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봐봐. 모든 실수에서 여기는 얘가 양수이려면 나는 모든 실수 값을 하나하나 다 대입해가면서 걔가 0보다 큰지 확인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함수의 뭘 먼저 구해서 최소값을 먼저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큼을 구해버리면 끝나겠다. 됐어요? 그냥 덥지? 어렵지 않죠? 다 구할 수 없으니까 딱 대표로 하나만 제일 작은 것만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 있는 얘를 fx라고 생각해. 이렇게 4제곱 플러스 4 a 세제곱 x 더하기 3.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 미분을 해봤어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4a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랬더니 얘는 4 해서 x 더하기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됐죠? 인수분해 한 거야 그냥. 됐죠? 그럼 여기는 얘는 실근을 안 갖는 거니까 실근은 여기 마이너스 a에서만 갖겠네. 됐나요? 오케이. 4차함수인데 4차함수의 개형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요거까지 4개 있잖아. 맞아요? 얘는 그 값이 3개 있는 경우, 그 값 하나 있는 경우, 그 값 하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럼 여기는 이 상황은 여기서 허근 2개 갖고 여기서 실근 하나 가지니까 4개 중에서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얘는 3중근인 상황이고, 맞죠? 여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의 최소값은 결국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겠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 나 얘를 풀 때 그냥 뭐 해주면 돼? f에다가 마이너스 a를 딱 넣은 걔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값 구해주세요. 이게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줘요. 재밌지? 정말 재미가 없다. 이렇게 내가 자꾸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앞으로 수학하는데 편해질 거야. 모든 걸 다 암기해서 풀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알지? 자꾸 생각.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제 답을 내보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고 싶으면 a 세제곱이 1과 잡고 a가 1과 잡고 싶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답입니다. 됐죠? 응? 답이 뭐라고? 뭐? 왜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 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제 최소값은 마이너스 a에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a를 넣었어요. a, 4제곱이구나.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구나. 그걸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3a의 4제곱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의 4제곱 넘어가서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됐죠? 좋습니다. 하나 더. 자. 요번에는 두 번째 이렇게 돼 있대. 이 구간에서 여기는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보자. fx 빼기 gx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에서 얘를 직접 한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다. 5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세요. 그럼 나는 여기는 이 함수를 새롭게 hx라고 한번 정해봅시다. 그치? hx가 이 구간에서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의 정체를 좀 밝히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15x의 제곱 마이너스 30x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얘는 0과 2네. 그죠? 이렇게 그려지겠다. 됐어? 근데 0과 2죠. 맞죠? 그치? 그럼 여기서 얘 지금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됐어요? 그럼 봐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요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치수를 찾고 싶단 말이야. 아니 다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찾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구간에서 여기 있는 얘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봐봐. 그 구간에서 여기 있는 얘가 극소값을 가져요. 그죠? 나는 여기서 0에서 3, 4 여기서만 지금 보고 싶은데 극소값 하나만 가져. 그럼 극소값 하나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최소일 수밖에 없죠. 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포인트가 극소래네. 이 구간에서 생각한다면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최소일 수밖에 없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 좋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는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봤더니 40에다가 마이너스 얘는 뭐야? 60인가?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그럼 k는 뭐가 돼요? 20인가? k는 22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됐죠? 일단 기본적인 너희가 오늘 배운 개념. 아까 방정식 파트에서 배웠던 개념은 뭐였냐면 방정식과 미분 파트에서 배웠던 개념은 뭐냐면 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해서 함수의 교점을 가지고 이 방정식의 실근을 판별해 주세요. 이런 얘기. 첫 번째. 오케이? 얘 그래프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실근 교점의 개수를 직접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 개념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배운 부등식과 미분에 대한 이 개념은 뭐였냐면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하면 증명하고 싶어. 어떻게 됨을 증명해 주세요. 혹은 이렇게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 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면 얘는 그냥 그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얘의 뭘 구해서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고 싶어요 이런 걸 보고 싶었다면 여기는 얘의 최대값을 직접 구해서 걔가 0보다 작음을 대신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 지우는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그런 개념만 머릿속에 딱 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태까지 했던 그 미분 풀이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됐죠? 별거 없지? 생각보다 별거 없지? 마지막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이제 속도가 속도 되게 싫어하는 그 속도가 속도 개념이 있거든. 그 속도가 속도에 대한 개념만 다음 시간에 딱 잡고 가면 될 거다. 그래서 오늘은 몇 시? 17분. 일단 밑에 있는 유제 두 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잘 안 풀릴 수 있어 처음 하면. 일단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풀고 갈게요. 그렇죠? 또 풀어봐.